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 바로 뭐가 있냐면 평행 이동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 이동의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두 가지 종류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고요. 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느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동 후에 점의 좌표가 어디로 바뀔 것인가? 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동 후에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즉 각각을 살펴보면 평행 이동한 후에 점의 좌표와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가, 대칭 이동한 후에 점의 좌표와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평행 이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평행 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점의 좌표, 도형의 방정식을 살펴보는 것이 내용이고요. 중학교 때 학습했던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죠. 2차 함수 y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것인지 말해보시오 라는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주어진 식을 조금 손을 보면 플러스 1을 이항시키면 y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두 개의 식을 비교해 보면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써 있고 y 자리에 y 마이너스 1이 써 있다. 자, 그것은 요 y 콜 x 제곱의 그래프를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써 있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y 자리에 y 마이너스 1이 써 있기 때문에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에서 얻어진 식이다라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식이 이렇게 되는가? 요 식의 변형을 보고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식이 어떻게 알아졌는가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을 평행 이동했을 때 이동 후에 점의 좌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점의 좌표는 x, y예요. 그림이 쉽습니다. 이것을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 이만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플러스까지 써줄까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그럼 요 점의 좌표가 1,1이다.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해서 P 다시라는 점으로 갔겠죠. P 프라임 이란 점으로 갔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1,1이었다면 이 점은 x가 2가 늘어났으니까 1 더하기 2에서 3. 이 점이 이제 y 좌표가 1이었다면 y 좌표도 1이 늘어나서 1 더하기 1에서 2 이렇게 갔겠죠. 그러면 이걸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점 PX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이동 후에 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x좌표 그대로 더하고요. 증가한 만큼 더하고 y좌표 원래 y에다가 b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더해서 구한다. 요게 바로 점의 좌표를 구하는 이동 후에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점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무슨 이동?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보자. 처음 주어져 있는 점 A점이 마이너스 2,5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동 후의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별거 아니죠. 마이너스 2가 4만큼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4 더하면 돼요. 그대로 더하면 돼요.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해서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y좌표는 지금 5인데 5가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더해요.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더하면 플러스 4가 되나요? 그래서 이동 후의 점유좌표는 2,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B라는 점유좌표 3, 마이너스 4가 있죠. 자, 이것도 똑같네요. 이동 후의 점유좌표는 그대로 더하면 된다. 3에다가 X축 방향으로 4만큼이니까 4를 그냥 더하세요. 3에다 4를 더하니까 얼마가 됐다? 7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Y좌표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두 개를 그냥 더할래요.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5. 따라서 이동 후의 점유좌표는 7, 마이너스 5임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잠깐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뭐 별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x, y에 대한 1차식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고? 직선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x, y에 대한 1차식은 직선. 그리고 x, y에 대한 2차식 중에 이렇게 2차 항의 계수가 1이고 x 곱하기 y라는 항이 없는 이러한 2차식은 원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도형이 이렇게 직선과 원이고요. 이 식들은 다 x와 y에 대한 식이다. x, y에 대한 식 이퀄 0이라는 식일꼴로 표시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것이고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도형은 직선과 원이다. 즉 직선과 원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할 때 그냥 x와 y에 대한 식 이퀄 0 이런 식이다라는 것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죠. 자, 이번에는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점의 평행이동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에 비해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역시 정신 바짝 차리면 주의 깊게 잘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방정식 x, y에 대한 식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직선 아니면 원이었어요. 자, 요 방정식을 나타내는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요.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는 요거예요. 자, 이동 전에 도형 그래프 요 흰선이라고 하고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지금 빨간 도형이 됐다. 도형 그래프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요 빨간 식을 찾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놓고 따지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 이게 더 쉬워요. 여기 원으로 합시다. 원 이쁘게 그려놨죠. 자,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을 예로 들어서 곧바로 해결할게요.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는 원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이라는 원이라고 하자고요. 그렇다면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원점에 있고 여기 그죠? 그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이만큼 1인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을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파란색으로 할게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2와 1이 너무 크다 그죠? 크지만 그렇게 하다고 합시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랬을 때 이동 후의 원의 방정식은 뭘까? 이동 후의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이동 후의 원은 어떻게 구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와 뭘만 알면 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돼요. 물론 반지름의 길이 평행 이동했으니까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우변이 1이라는 건 똑같을 거고 중심의 좌표만 바뀌었겠네. 원래 중심의 좌표가 0,0이었는데 점의 좌표의 평행 이동은 잘 알잖아. 이걸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동 후의 원의 중심의 좌표는 2,1이 되네. 그러면 2,1이니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1의 제곱 1 그대로 될 거예요. 이것이 이동 후의 원의 방정식이에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자, 그러면 보자. 요 원으로 갔는데 이동 후의 원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이동 후의 원의 방정식은 x 좌표 자리에 뭘 대입해? x-2를 대입해. y 자리에 뭘 대입해?
y-1을 대입해서 얻은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x 대신에 x-2, y 대신에 y-1. 자, 이것을 임의의 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라고 한다면 원래 있던 식의 x자리에 여기 있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그렇죠. x-a를 대입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라는 건 y자리에 뭘 대입해? y-b를 대입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굳이 원일 때뿐만 아니라 직선일 때, 포물선일 때 다 성립하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이것만 구별해서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네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아까 결과를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혹시 결과가 기억 안 나면 원을 그려서 평행 이동시켜 보세요.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x자리에다 대입을 하면 돼. x자리에다 대입을 해. 뭐 부호를 바꾸어서 x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x 플러스 3을 대입해 볼까요? x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할 거고요. 그 다음에 y자리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그랬으니까 y축 방향으로 2만큼 부호를 바꿔서 대입해. y자리에 얼마? y-2. y-2를 대입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동 후의 원의 방정식은 원을 평행 이동해봤자 원일 테니까 원 그대로 써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자리에 y-2를 대입하면 y-2의 제곱.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는 1, 이것이 이동 후의 원의 방정식이 된답니다. 어렵지 않죠? 단 부호가 점의 경우, 그 다음에 나중에 대칭 이동의 경우하고 달라지니까 대칭 이동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그것만 주의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마스터. 자, 금방 학습한 내용을 기억만 하기만 하면 뭐 거의 암기 과목입니다. 그죠?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밑줄 그을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죠? 부호를 반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네. 어떻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랬으니까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한다고? x-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y자리에 얼마를 대입한다? y 플러스 5를 대입하면 끝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2x-y-3은 0.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네. 그죠? 아래 거 x-2의 제곱 원이네. 직선 원 다 똑같습니다. 이동 후의 식을 구하라. 껌이지 뭐. 자, 요거는 뭐로 바뀐다? 이동 후의 식은 2배 하고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 x자리에 x-3. x-3. 마이너스 y자리에 괄호 이렇게 넣는 거 주의하세요. y 플러스 5. 마이너스 3은 0. 즉 따라서 얼마가 된다? 2를 분배해서 곱해주니까 2x가 되고요. y라는 항은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y. 그리고 상수항은 2를 분배하면 2, 3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플러스 5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이동 후의 직선의 방정식은 2x-y 마이너스 14는 0이 된답니다. 이동 후의 원의 방정식 더 쉬워요. 자, 이동 후 그대로 쓰고요. 이동 후라고 쓰고. 자, x자리에 집어넣으면 돼. x자리에 뭘 집어넣어? x-3. 그러면 얘는 x-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원래 있던 거예요. 제곱 플러스 y자리에 뭘 집어넣어? y자리에 y 플러스 5를 대입한다 그랬어요. y 플러스 5 플러스 1의 제곱.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대로 두세요. 정리하면 x-3 마이너스 2 하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 플러스 2라면 y 플러스 1의 제곱은 6이라는 식이 얻어진답니다.
원은 평행이동 후에 원 그대로 갑니다. 구할 수 있겠죠? 문제 3번입니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y는 0이 있는데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되었대요. 그때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네요. 자, 이와 같이 이동 후에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도 가능하지만 이동해서 어떤 원이 됐다. 그때 원을 찾아라. 원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의 값을 찾아봐라. 또는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봐라.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객관식으로 내기엔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으려면 중심의 좌표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주어진 식이 무슨 꼴? 그렇죠? 표준형 완전 제곱의 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완전 제곱의 꼴로 고쳐야겠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8x 그러면 x 플러스 반의 제곱 8의 반 얼마? 4죠? 4의 제곱 플러스 하고요. 그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y 마이너스 반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우리가 16을 플러스해서 완전 제곱이 됐으니까 16을 빼야지 식이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16을 뺄 거고요. 그다음에 y-1의 제곱 이건 플러스 1을 해서 그죠? 완전 제곱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상수항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9 우변으로 이항해서 플러스 1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x자리에 x 플러스 x 부호를 바꿔야 되죠?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즉 x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y자리에 y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19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이동 후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얼마? 원점 0,0이라는 얘기 아니야.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값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했네. 그렇다면 a의 값은 얼마? 4.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인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의 조건을 주어서 중심이 원점이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동 후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중심의 좌표가 0 되도록 a와 b의 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히려 더 객관식으로 내기는 깔끔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다음으로 생각 넓히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직선의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있어요. A점의 좌표는 1,1,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C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세 점이 주어지면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지면 원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때 원을 구할 때는 어떤 모양?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모양, 일반형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을 때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그렇게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수직 이등분선도 이용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일반형 요 모양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본문 원의 방정식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거꾸로 묻는 거야. 이 A, B, C를 X축 방향으로 세 점을 먼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이에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의 좌표를 구합니다. 곧바로 구해볼까? 자, 그래서 구하면 자, 점에서 평행 이동은 그냥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A점의 좌표 평행 이동한 A 프라임은 1에다 마이너스 1 더하니까 0,
1에다 마이너스 1 더하니까 0. B 프라임 B를 평행 이동한 점유좌표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 C를 평행 이동한 점 C 프라임 좌표는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1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결해야 되는 거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 위에 썼던 우리가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다가 점유좌표 3개 대입하면 A, B, C 값 얻어지죠? 모르는 문자 라지 A, B, C 그리고 점 3개 대입하면 식이 3개가 얻어지기 때문에 A, B, C가 얻어집니다. 자, 요거의 모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의 꼴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 제곱의 꼴로 그렇게 정리해서 결과만 쓸게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5라는 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2에서 구한 원의 방정식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건 아주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원의 방정식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랬으니까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해? x-1을 대입하면 x-1 플러스 1하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이것을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y자리에 y-1을 대입하면 y-1 플러스 2하면 y 플러스 1의 제곱은 5라는 원의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자, 이렇게 찾아서 뭐 하라는 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여기 세 점 처음에 주어져 있는 세 점 라지 A, B, C를 대입해서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 그래서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건 x자리에 x 플러스 1 y자리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라는 거죠. 그러면 요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평행 이동해서 얻은 식이나 아예 그냥 순서를 바꿔서 이번엔 세 점을 평행 이동을 먼저 시켜요. 세 점을 평행 이동을 먼저 시켜서 그 평행 이동한 후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도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점을 먼저 이동시킨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든가 처음에 주어져 있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고 평행 이동을 시켜도 결과는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평행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점의 평행 이동 그냥 더하면 되고 그래프의 평행 이동식은 이동 후의 방정식은 그렇죠. 부호가 바뀐다. 그것만 주의해서 정리해 두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내용이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